이번 한 주간 시장 어땠는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일단, 미국 시장은 뭐 장 마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시장부터 한번 봅시다. 네. 미국의 S&P로 봐도 돼요. 여기 S&P 있으니까 S&P 지수를 보면 S&P 지수가 이건 주봉인데요. 한 주간 얼마나 올랐나 보기 위해서 3월에 이 급락 V자 이것도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좀 예측이 어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이렇게 V자로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L자로 기거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K자 모양으로 가네요. 이번 주에 S&P는 2.03% 올랐네요. 미국도 2.03% 올랐고 나스닥도 비슷하게 올랐겠네요. 미국도 나스닥도 2.02%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나? 강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코스피는 한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코스피,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눈으로 보기에도 양봉이 세 보이죠? 예. 양봉이 국내 코스피는 종가로 3.13%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가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코스닥은 뒷심을 좀 내긴 했지만 1.7%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약했습니다. 세계 증시 한 주간에 대략 한 2% 올랐다. 우리는 3% 정도 오른 흐름이었고요. 해외 증시 다른 쪽은 어떤가요? 다른 해외 증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지수도 주봉으로 뭐 비슷합니다. 위아래 꼬리 다뤘지만 1% 정도 정고점 치고 가는 분위기다. 세계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는 어디다? 중국이다. 그다음에 가장 적게 성장률이 하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마리 정도거든요. 위안화 강세. 중국 흐름, 내년에 중국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보면 최근에 몇 주 강했습니다. 일본이 4.3%나 올랐는데요. 일본이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강한 이유는 뭔가요? 일본이 강한 이유. 어떤 기자분이 이데일리 기자가 일본 강한 게 진짜 강한 게 아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한번 보죠. 금도 중요하고, 자, 상품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동가 이런 겁니다. 그죠? 구리가 그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구리값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봉으로 보면 구리값 잘 가죠? 거의 뭐, 아까 우리 코스피 한 요 정도 레벨에 와 있지 않았나요? 정고점을 구리값이 잘 갑니다.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곡물값이 좀 오른다고 하대요. 밀 가격도, 최근에 흐름들이, 곡물값이 기상이변하고, 중국의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곡물값 오른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좀 보자 이런 얘기 또 아침에 좀 했었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게 이제 중국 사료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료로. 이런 것들도 왜 안 바뀌어? 옥수수. 이거 밀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옥수수. 저는 커피값도 가끔 봅니다.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값도 보고 미국의 스타벅스는 어떻게 달아도 좀 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자, 금 가격. 금이에는 필라델피아라 단위가 좀 우리랑 보는 거랑 다릅니다. 금 가격이, 요거는 제가 다 미리 다 자료를 찾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 주세요. 금 가격, 요겁니다. 1,805달러까지, 주봉인데요. 와. 3,000달러 간다 그랬는데 요즘 쑥 들어갔죠. 3,000달러 간다는 얘기. 추세적으로 보면 금 가격도 한 1,400달러에서부터 추세로 주봉에 21선 타고 요때 한번 올 3월에 삐걱했던 영역들 말고는 치고 가다가 이제 꺾였다고 봐야죠. 추세를 보면 여기서는 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요. 1,800달러.
금이 사실 좀 밀리면 사고 싶었는데, 예, 1400 갈 때 우리가 금 얘기 사실 했거든요. 야, 금도 샀으면 좋겠다. 근데 1800 이척 가니까 이거 놓쳤다 그랬는데 빠지면 사야지. 예, 2000달러에서 1800 빠졌습니다. 빠지면 사나요? 못 삽니다. 손이 안 나갑니다. 빠지면 손이 안 나갑니다. 예. 어쨌든 금은 지금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상황이죠. 네. 원자재 가격은 그 정도? 유가 봐야죠. 원유. 선물은 45달러, 한 40달러, 45, 맥스 한 50, 예, 한 요 정도에서 대충 움직일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40이 보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를 본 적도 있었지요. 비트코인이 이번 주 많이 하락했다 그랬죠. 이 차트에는 비트코인이 안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요. 비트코인이. 환율 좀 체크하죠, 환율. 네, 환율 가기 전에 이걸 봐야겠다. 달러 인덱스는 여기 있더라. 달러가 어디까지 이제 빠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91.9까지. 야, 달러도 좀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지금 보면 더 달러를 계속 약세를 봅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점은 여기 88인데, 여기서 한 100에서 92, 3 내려왔을 때 이제는 좀 아무리 그렇지만 좀 바닥 다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달러를 계속해서 약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달러는.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가 몇 %냐면요. 0.47% 하락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세계 증시가 오르는 거죠. 특별히 이머징 시장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우리로서는 달러를 아주 금과 옥저로 달러 동향을 봐야 됩니다. 금리도 중요한데 금리는 하루하루를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investing.com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것도 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달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원화는 강하겠죠. 지금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원화는 강합니다. 예. 원화 환율이 이는 얼마야? 164 이거는 아니다. 자, 원화 환율이 1280원에서 1100원을 깨는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원화 환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원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예, 요거 오늘 팀 나온 글이 금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 드리면, 아니,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원화가 강하다고 그래요? 헷갈려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갑이기 때문에 미국이 1달러를 기준으로 우리 돈은 얼마다, 1달러에 얼마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환율이 떨어질수록 1,000원에서 떨어질수록 우리 돈 값어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환율이 3원 하락했다가 아니라 환율이 3원 하락했다가 아니라 원화가 3원만큼 강세로 갔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요.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간다는 좋아할 일이에요? 좋아하지 않을 일이에요? 좋아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화가 계속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 1,000원, 900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돈 값어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환율로 보지 말고 원화의 가치로 봐야 됩니다.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거죠.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1,100원 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어떻느냐? 위안화 강세죠, 지금. 위안화가 중국 위안도 그렇죠. 내려오고, 그렇죠. 엄청 강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기가 좋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달러가 깨지니 안 깨지니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6.5까지 갔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경제가 좋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머징이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루피, 루피는 그래도 조금 떨어졌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데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 브라질 헤알, 이머징 다 같이 좋은 거냐? 아니요. 환율 오르죠. 브라질 헤알아. 오르는 건 뭐예요? 경제 안 좋다는 거예요.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머징 중에서도. 네. 다음에 멕시코 페소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멕시코 떨어진다. 멕시코는 페소 왜 이렇게 떨어졌어? 강세로 갔어. 이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네. 어쨌든 터키 리라 이거 이쪽으로 갔을걸요? 터키 리라
이게 지금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그렇고요. 터키 리라. 왜 제가,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이거 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거 제가 지금 다 연동이 안 돼서 그런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보려면 다음 주에 일정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정 가져온 걸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거 일정 하나대투증권에 가면 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필요하시고 스터디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 연곤 팀장님이 이거를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이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리서치 센터에 가시면 예. 캘린더 증시 캘린더가 있습니다. 증시 캘린더를 보면 12월 증시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좀 보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다음 주가 이제 12월로 넘어가는데요. 아니요. 예, 11월이다. 라이브로 하니까 참 이런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군요. 12월입니다. 12월 다음 주 일정들이 보면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수능 있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고 네. 주말에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 다음 주는 뭐 보면 전반적으로 이슈가 많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14일이 미국 선거인단 투표 요거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선거인단들이 가서 바이든으로 찍겠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데 시장은 또 웃깁니다. 시장은. 네, 시장은 예측한 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속된 용어로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유튜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은 참 골 때립니다. 뒤통수 때립니다. 아까처럼 12월 14일 날 대선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야. 바이든으로 결정 짓는 거야. 트럼프도 이제 선거인단 투표하면 집에 간다 그랬어. 그때부터 주가 올라? 그때부터 빠질 수 있습니다. 주가는. 그죠?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다음 주 보면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 탄력 있게 가는 거고요. 항상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거기서 이제 놀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 주봉으로 보면 S&P 같은 경우도 이미 전고점 사상 최고치죠. 다우지수도 3만을 지금 뚫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우 종합지수 지금으로서는 뭐 차트상 보면 꺾인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국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단기 그 보조 지표들을 국내도 좀 보게 되면 상승 부담들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겪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코스피, 코스닥. 다음 주에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또 대형주가 가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라든지요. 국내 보면 이제 이 추세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요. 상승에 대한 벌써 주봉이 이 정도인데요. 주봉이 벌써 몇 개입니까? 양봉을 4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많이 왔죠. 여기에 대한 조정을 조금 겪을 수도 있다. 겪게 되면 주봉상은 2,450, 일봉상 2,580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금 조금 편하게 마음을 좀 낮추고 갔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저만 떠드느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못 들었는데 주간 시황 정리까지 했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대형주 가겠죠. 코스피가 키 맞추기 지금 며칠 하고 있는데 그럼 코스닥이 쭉쭉쭉 여기서 뽑아서 간다. 코스피를 제껴두고 대형주를 삼성전자 저리 가라. 시정을 끌어올린다. 그러긴 좀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요? 키 맞추기 하는 거고 결국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코스닥에 IT 부품 소부장,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 물론 가져가야 되지만 힘을 왕창 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오거나 내년 연초를 보고 나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입니다. 네.